교육만 잘 받거든. 알려줬어요. 시험 문제. 어? 무식 좀 세라. 잘하네. 그게 잘. 그게 왜 그런 거냐. 방편성 시험 언제 그래요? 우리 이번에 방송시 안 보기로 했어. 그래요? 그럼 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넌 일단 S번 아니 제 쌤 받은 거 아니에요? 내 반으로 가려면 많이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럼 저희 누가 맡으세요? 청주쌤이라고 해서 청주쌤이라고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있어. 저쪽 건물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 여기 그래요? 성함이 화성 저기 옆에 너는 친구 기다릴 때 보면 유리로 된 투명한 관계 거기서 수업하는 거. 저안 맡은 쌤하고요. 혹시 최준 선생님은 어느 분 맡으신지 아세요? 재수빈 선생님은 1학년만 해서 안 맞아요. 하지. 이제 2학년 선생님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모든 학년을 다 같이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학년이 있어. 아무튼 오늘 삼각함수 이걸 미리 좀 해놓으면 너네가 이번에 할 때 좀 나을 테니까 잘 듣고 야 일단은 우리가 너네가 삼각비 알잖아. 삼각비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가 이제 센터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사인 세타가 요거였고 코사인 세타가 요거였지? 일단 요걸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요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게 삼각 B라는 애고 근데 이제 이거는 삼각 B라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에서만 우리가 했잖아.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이 왜 삼각 함수냐면 요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놓고서 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찾아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삼각함수가 되는 거야. 하지만 원리는 저 세 가지로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 그냥 좌표 평면에만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삼각함수라는 단원의 이름이 이거다. 원래 우리가 삼각비라는 거는 삼각형에서만 직각삼각형식으로 하던 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찾는 거. 이게 삼각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첫 번째로 근데 이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아까 너가 그래 말했잖아. 사인 파이가 0이라 그랬잖아. 그거. 그래서 이게 각이 60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도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60분법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30도 뭐 45도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쟤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원 하나 그려놓고서 여기서 요거를 그냥 360도라고 정하고 반으로 쪼개면 180도 또 쪼개면 90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 왜요? 왜냐면 30도라는 거는 요 벌어진 각인데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는 건 이 길이로 나타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말했지 삼각함수라는 거는 목표가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낼 거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분법 못 쓰는 거야. 그래서 60분법을 이제 앞으로 못 쓰고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걸 써야 돼. 그래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각도들을 나타낼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일반가가 먼저 얘기했어. 아무튼 거기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더 2번 그 옆에 2번 호도법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호도법은 뭐냐면은 이제 정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뭐를 쪼개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반지름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를 1로 정하는 거야. 이게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단순히 쪼갠 게 아니라 요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랑 요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로 정했고, 단위는 얘는 우리가 1도, 2도 이렇게 썼잖아. 얘는 이제 1라디안을 써요. 2라디안. 그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60분법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1라디안, 2라, 야 이건 당연히 같을 순 있지. 너가 그냥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야 이거 똑같은 막대기 3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2개 붙인 다음에 그 똑같은 게 휘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야. 그거는 만드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 그래서 그걸 라디안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라디안이라 네가 지금 말했던 그거는 파이가 붙었던 거는 60분법으로 계산할 때 그랬던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원 둘레의 길이가 이미 알고 있잖아. 저 때가 360도잖아. 한 바퀴 돌면. 그렇지? 360도일 때 우리 저 원주 길이 저거 얼마라고 해? 반지름이 아니면. 그렇지. 너가 파이가 이렇게 붙는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요게 1라디안일 때는 저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R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B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2파이 R 라디안이 R 곱하기 360도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약분을 하면은 결론은 뭐냐?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에 이 각도 있지? 이 각도가 파이분의 180도야. 파이분의 180도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저 파이라는 게 3.14이기 때문에 3.14분의 대략 180도 이렇게 하면은 한 57도 정도 돼, 대충. 근데 요 수치도 대충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라디안은 57도야. 알겠어? 그리고 바꾸는 방법은 라디안에서 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분의 180도만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그래서 너가 아까 사인 파이가 0이라고 했잖아. 그게 사인 180도가 0인 거야. 알겠어? 사인 180도가 0인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라디안은 번거롭기 때문에 안 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인 1도 이러면 그냥 사인 1도야. 하지만 사인 1 그냥 이렇게 도가 없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인 1 라디안이기 때문에 한 사인 57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인 1도와 사인 1 라디안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야. 57배 차이가 난다고. 알겠지? 사인 1도가 왜 1이에요? 뭐라고? 사인 1도가 왜 1이에요? 57배 차이가 난다면서요? 사인 1도가 내가 언제 1이래? 사인 1도랑 사인 얘랑 다르다고. 사인 1 라디안. 57배가 차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1도하고 1 라디안이 사인 57도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57배 차이가 난다고. 1도하고 1 라디안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나오지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꿀 때 뭐 예를 들어서 30도 얘를 이제 저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180으로 이렇게 나누고 파이가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고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냥 나중에 이걸 할 때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데 꼭 파이가 180도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파이는 3.14지 3.14 159 이런 애고 그거의 라디안이 180도인 거야.
파이 라디안. 어쨌든 간에 30도는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90도면 그러니까 이 도를 없애주려면 180분의 파이 이렇게 변경해요. 그러면은 이게 물리에서도 하지만 이 단위도 사라진단 말이지. 바뀌는 거지. 라디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다. 근데 이제 얘를 60분법으로 바꾸긴 쉬워. 왜냐면 파이 자리에 그냥 180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60도다.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기억할 거는 이런 거를 자꾸 너희들이 이제 파이는 그러면은 180도란 말이야. 이 파이는 360도.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1라디안은 또 잘못 바꿔. 근데 아까 말했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야. 마찬가지로 2라디안은 2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인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라는 걸 할 때는 그 수직선 위에 찍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다 찍을 때는 이게 적백평면 이렇게 나타낼 때 X축 Y축 할 때 여기다가 막 30도, 60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다 찍을 때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실수기 때문에 길이도 있고 적외평면도 있어. 크기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크기가 있다는 거 이해가지?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여기가 R이고 R일 때가 1라디안이었으면 요게 이렇게 2배로 벌어지면 얘도 2배로 벌어지잖아. 그래서 이건 크기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2R이 되면 2R이 되고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는 근데 이거 자세한 뭐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거는 1월에 듣고 난 지금 뭐가 있는지만 얘기하려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있네.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2번에 나와 있는 호도법을 얘기해줬고 호도법으로 바꾸는 법. 그러니까 뭐 라디안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는 거, 그 다음 파이 자리 180도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 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호도법을 먼저 해버렸는데 이제 리뷰번에 일반각을 해야 돼. 일반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이라는 거를 나타낼 때는 이제 앞으로는 항상 그런데 여기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동경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이제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초선이 처음 시작점, 동경이 나타낸 거야. 근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알파하고 세타는 같을 수도 있지만 저기 꼭 같은 게 아니라고. 왜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알파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실제로 이루는 거야. 세타는 360도 한 바퀴 돌고 알파일 수도 있고 또 두 바퀴 돌고 저기서 멈춰서 알파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나타낼 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또는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360도는 2파이니까 2파이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낸다고. 요거의 이름이 바로 일반각이야. 얘가 몇 바퀴 돌았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각을 표현할 때 꼭 저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삼각비를 할 때 삼각비에서는 삼각형 위에서 하니까 얘가 한 바퀴 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세타 값이 그냥 하나로 고정이 됐었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x축 위에서 항상 여기가 시초선이야. 여기가 시초선이고 x축 위에서 내가 어떤 지점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나타낼 때는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알파에서 그러니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말하는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얘네들이 이루는 실제 각 말고 혹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익숙해져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게 일반각이다. 그리고 이제 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어쨌든 간에 제1사분면, 제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돼. 그리고 이제 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따가 이제 문제 보면서 보고 그 다음에 저 호도법을 이제 사용하면 좋은 점이 우리가 원래 부채꼴이 이렇게 호의 길이 여기 있고 여기 이런 걸 세트하면 얘 넓이 구할 때, 얘 넓이 구하거나 호의 길이 구할 때 그걸 했었잖아. 2부 그 2파이 아래다가 360도분의 몇 도, 뭐 60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었잖아. 근데 얘는 이미 여기에 그게 다 반영이 돼 있어갖고 이게 그러니까 그건 60분법을 나타냈을 때 이게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나면 라디안으로 나타내면은 호의 길이는 그냥 바로 알세타만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호의 길이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요 원래 그 넓이는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하는 공식이고 그럼 여기 자리에 요게 들어가면 요게 된다. 근데 지금 본 요 공식은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만 되는 거야. 호도법으로 안 나타냈었을 때는 중학교 때 했던 그 방식을 하던가 아니면 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1이고 얘가 30도다. 요거의 길이 구해라. 그러면 얘를 라디안으로 바꿔주고 6분의 파이란 말이지. 그러면 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1 곱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왜냐면 1라디안이 얘랑 길이가 같을 테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이면 얘 길이가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아니면 그래서 이걸 해보면 그 원래 하던 360분의 30도 해가지고 하는 거랑 사실 똑같이 나와. 그걸 똑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제 2학년 돼서 하면 사실 뭐 그 각도 30도, 60도 이런 거 잘 볼 일이 없어. 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지. 6분의 파이가 30도, 3분의 파이가 60도, 4분의 파이가 45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그게 잘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삼각함수의 이제 기본 시작이다 하고. 그거는 여기가 1일 때가 R이었잖아. 이 호도법의 정의가 여기가 1일 때가 둘의 길이가 같을 때 1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얘는 R 세타겠지. 세타만큼 곱해서. 알겠어? 그 얘기야. 그럼 이해 갔지? 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진짜 삼각함수가 나오고 아까 내가 말했지 삼각함수라는 거는 쟤네들을 좌표 평면에서 구하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스타일 삼각 비밀 이거였고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P라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삼각형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좌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좌표가
x축이랑 이루는 x축이랑 이루는 각도 요 세타 요 세타에 대해서 이제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요것들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거랑 똑같아.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 길이가 x잖아. 여기 길이가 y고 여기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우리가 이제 이건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해. 저게 왜 r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얘가 P라는 애 이렇게 원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의 반지름 단위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탄젠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사실 이제 저것만 보면은 쟤랑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P라는 점이 1,2가 나왔다. 그럼 x는 1이고 y는 2잖아. 그럼 r은 루트 5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얘를 분경으로 하는 각을 찾아라. 그러면 얘는 r분의 x, 사인 세타는 r분의 y,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저 그림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삼각비랑 다른 점은 뭐냐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했기 때문에 얘가 각도가 90도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근데 쟤는 P라는 애 위치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근데 P가 어디든 간에 야 우리가 각도를 할 때 항상 내가 뭐랬어 이게 시초선이야. 이게 시초선. 그럴 때 P가 저기 있으면 요 각이 아니고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야. 이 각이 세타. 알겠어? 근데 이때는 이제 요게 안 그려지잖아. 안 그려지지만 그냥 이 좌표에 대해서 이건 똑같이 성립하는 거야. 얘가 얘야. 그래서 이제 요게 좋은 점은 뭐냐? 저 x값 y 값이 음수가 돼가지고 이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도 이거에만 넣으면 삼각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삼각함수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치면 뭐 제가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1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고 r은 루트 2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때는 이게 다 예각이어가지고 얘네 값들은 항상 얘보다 컸단 말이야. 뭔가 컸는데 처음으로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거지. 얘는 0보다 큰데 0보다 작은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요거니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얘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x, y 부호에 따라서 쟤네들의 부호 값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저 값들이 여기는 다 플러스인데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올사탕코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이라고 내가 표시한 데는 지금 방금 봤듯이 사인만 플러스로 나오고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로 나오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사분면 제외하고 여기는 양수가 되는 값이 한 개밖에 없어. 얘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하고 탄젠트가 연관이다. 그래서 저 올사탕코를 외워야 된다. 이 올사탕코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이 x, y가. 요것 때문에 저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저 올사탕코를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세타 값을 구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여기하고 여기는 사인이 플러스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야. 그러면 세타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타라는 애는 일단은 18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일반각의 개념을 생각하면 한 바퀴 더 돌아가고 두 바퀴 돌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인 값이랑 코사인과 탄젠트 값은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다시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타 범위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 값의 부호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다가 탄젠트 세타는 뭐 플러스가 나왔어. 뭐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1은 나올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대충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인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되면 세타가 이거 180도부터 270도 사이에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올사탕코. 그래서 저걸 외워야 돼. 탄젠트 세타가 왜 이리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탄젠트 값이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 근데 저거 구할 때 거리가 절대값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거리가 누가 거리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할 때 거리니까 절대값으로 해야 되는 거 사인 값 탄젠트가 코사인 값이 왜 거리야? 이렇게 음식 쪽에 넘어가면은 거리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절대값을 넣어야 되는 거 무슨 소리? 그러니까 얘가 왜 거리야? 얘가 왜? 그냥 x과 y 값을 넣는 거지. 그게 왜 거리가 돼?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하지. 그러면 야 지금 이게 거리 일단 이게 거리가 왜 거리인지를 모르겠고 네가 말하는 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서 이거는 내가 지금 표시한 건 거리가 아니라 이 x 좌표 y 좌표 표시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저런 야 그리고 그런 뭐 아무튼간에 더 자세한 건 1월달에 수업할 때 듣고 지금 이거 끌려. 쌤 보고 싶었습니다. Long time no see. 이것들은 30분씩 지각을 하고. 아니 우리가 이거 지하철 하나 체크한 똥 싸는 거 아니에요? 짠 받으실 거죠. 이미 그래도 오기 싫다는 거 제가 들고 왔습니다. 뭐라는 거야? 민규 쟤는 늦을 줄 알았어. 왜냐면 6시 40분쯤에 나에게 학원을 오는 거냐고 물어봤으니. 저희 최저 지각이 아니었는데 저 똥 싸는 진짜로. 그거는 이게 애초에 구도현이 56분에 씻고 있었는데요. 헐.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전화기로?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이가 코사이가 탄젠트 값이 이렇게 부호가 이제 생겼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거랑은 양수만 나오던 거랑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 뭐 200도 요런 애들은 우리가 그냥 부호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렇지? 근데 사인 뭐 120도 요거는 이제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호를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아까 그 말한 이 올사탕코를 꼭 외워야 되는 거야. 이 부호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부호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도 무조건 외워야 되고 탄젠트. 근데 이게 봐봐, 이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이게 당연한 거지. 요거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분 사인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근데 얘는 사실 아까 그 내가 여기 이렇게 P가 좌표가 주어지면 코사인 세타가 R분의 Y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데 이거 루트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이니까 저기 두 개 합분되면 당연히 1이 되지? 그치?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심화 문제 우리가 또 풀 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 그리고 너희들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이것까지 사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거기에 이제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 저게 지금 미적분 내용이어서. 야 근데 요번에 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자세히 증명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너네 1월 달에 듣고 요번에는 이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고 거기 교재 뒤에 내가 그래서 미적분 내용까지 넣는데 그거 왜 알아둬야 되냐면 삼각함수 심화 문제 할 때 그걸 알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뒤쪽에서 하는 거를 더 잘 들어야 돼. 이거 앞쪽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거 다음번 교재 정식 교재 할 때도 할 거니까. 근데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이걸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삼각함수 값이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똑같은 값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EM 파이 플러스 알파면 사인 알파랑 똑같지? 이게 한 바퀴씩 도는 거니까 몇 바퀴 돌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너희들 무조건 미리부터 외워놔야 되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꼭 외워야 되는 거. 나머지는 그 각변화만 시킬 줄 알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요거는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외워야 돼. 여기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게 얘 하나거든? 얘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거 올사탐구 하잖아. 그럼 여기 얘가 이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양의 방향이고 이게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만 플러스 부호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양수로 나온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 자체의 부호가 얘네 둘은 음수란 말이야. 근데 얘만 양수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안 까먹어. 그러니까 4사분면에서 코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갔을 때 코사인만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사실 그래프를 나중에 보면 코사인 그래프만 y축 대 얘만 지금 우함수야. 그러니까 y축 대칭이거든. 얘네들은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바로바로 외울 때는 저렇게 4사분면에서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갔을 때도 코사인만 부호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딴 것들은 이제 거기 그 3페이지에 막 4번, 5번 막 이런 거 있거든.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각변환만 이제 하면 돼. 각변환만 하고 좀 쉴 테니까 각변환만. 야 근데 오늘 솔직히 처음 하는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각변환 공식만 잘 외우고 가도 끝이다. 각변환만 잘 외우고. 그거 애들이 그렇게 맨날 계속 까먹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각변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삼각비 값 너희들 외우고 있는 게 이거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으면 0도는 이제 얘 0이고 1이고 0이고 30도 하면 요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45도 아무튼 60도 90도. 근데 90도는 이제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무한대라서 값이 없고 어쨌든 요거는 외우고 있잖아. 그치? 얘네들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고 아니 혹시 또 까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잖아. 얘는 이제 값이 없어. 탄젠트는 저게 무한대 아무튼 계속 커져.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는데 저것만 알잖아 우리가.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필요성이 되게 사인 120도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사인 120도 값을. 그때 이제 쓰는 게 각변환이야. 근데 이 이제 오늘 각변환은
이런 애를 구하는 데 쓰는 거고, 이제 내가 좀 이따가 가르쳐줄 덧셈 정리는 75도 뭐 이런 값을 구하는 것까지 가르쳐줄 거야. 이거는 사실 계수 내용은 아닌데 그냥 시험에 저런 게 나오면 막 그래프 그려갖고 찾고 막 이러는 문제인데, 너네들은 덧셈 정리만 외우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75도 값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단계로 사인 120도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형태로 만들어야 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형태. 그러니까 내가 사인 120도를 지금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가 다 돼. 더하기 30도 이렇게 해도 되고, 사인 90도 곱하기 2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둘 중에 뭘로 해도 돼. 되겠지? 뭘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2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2단계가 얘네들이 요거 n이 홀수잖아? 홀수면은 저게 바뀌어. 그리고 n이 짝수면은 그대로야. 짝수면은 그대로여가지고 그냥 사인 알파가 돼. 야, 근데 저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홀수면은 코사인 알파가 돼. 근데 이제 홀수일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C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탄젠트는 코탄젠트가 되는데, 코탄젠트가 사실 뭐냐면 탄젠트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코탄젠트라는 애가 있어. 걔는 탄젠트 분의 1이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코탄젠트는 탄젠트로 바뀌어.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관계에서 다 C가 붙은 놈으로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코탄젠트라는 애도 뭐 이따가 조금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짝수면은 그대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단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풀던 요놈은 요 위에 거는 코사인 30도가 됐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사인 60도가 됐겠지. 이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3단계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부호를 결정해야 돼. 근데 부호는 어떤 놈의 부호겠어? 처음에 최초 이놈의 부호가 얘 부호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올사탕코를 외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올사탕코 이거 외워놨지. 사인 120도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사인 플러스지. 그러니까 얘 부호는 플러스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호라는 애는 얘들아 이거의 부호가 아니야. 왜냐면 얘네는 당연히 양수밖에 안 나와. 처음 놈의 부호인 거지. 그래서 부호가 그대로 얘는 플러스 코사인 30도 플러스 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 두 개 값은 똑같아. 2분의 루트상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뭘로 해도 플러스라든 마이너스라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만 복잡해 보이지 막상 하면은 별로 안 복잡해. 그래서 하나 더 해보면은 코사인 225도 요거를 하는 거야. 요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아이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아무튼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이 두 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를 먼저 해보면 1번을, 그러면 얘는 짝수가 곱해졌잖아. 그대로야. 그래서 코사인 45도 일단 됐어. 그 다음에 얘 부호는 저 올사탕코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지. 얘는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45도로 끝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놈을 해보면 홀수가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사인 45도로 바뀌다.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음수인 거는 상관없어.